여기 앉아. 민주통합당 제24차 비상대책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인사 말씀에 앞서서 오늘은 4.24 재보궐선거에 우리 민주통합당의 부산 영도 지역구의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비호 위원장이 참석해서 오늘 1일 명예민원센터장으로 위촉장을 수여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촉장을 수여가 있겠습니다. 위촉장 성명 김비호, 이 사람을 민주통합당 24시 민원센터 1일 명예센터장으로 위촉합니다. 2013년 3월 18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 명예센터장으로서 우리 김비호 위원장이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선거에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역위원장 김비호입니다. 예, 오늘 그 24시 민원센터 명예센터장으로 봉사하게 되음을 정말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원센터는 그 우리 정치가 민생 중심, 생활 중심 정치라는 국민적 외면에 민주당이 반성하고 실천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생 정치, 생활 정치는 국민을 섬기고 지역 국민을 섬기면서 그들 속에서 24시간 호흡하며 그들의 삶과 애환 속에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년간 영도 속에서 그들과 고락을 함께 해온 저 김비호의 정치 철학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영도의 희망찬 변화를 위한 노력의 정치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맹세드리면서 오늘 명예센터장의 명예를 남겨주신 우리 당 지도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비상대책위원들 좀 일어서셔가지고 손 한번 잡고 화이팅 한번 하고 나가시면 이거 하려면 무조건 오는 거 좋아하죠. 굉장히 수줍은 거 이렇게. 자, 오른쪽. 화이팅! 자, 민주당 화이팅, 김비호 위원장 화이팅. 자,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화이팅! 화이팅! 김비호 위원장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가문이 보이는데. 어제 우리 김연아 선수가 세계 피기어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답답한 국민들 가슴을 뻥 뚫어주는 정말 속 시원한 승전보였습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수고했습니다. 김연아 선수 화이팅! 정치권에도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 47일 만인 어제 일괄 타결됐습니다. 참으로 다행이고 잘된 일입니다. 그간 불철주야 노고가 많았던 박기춘 원내대표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리고 여야 원내 협상단 특히 우원식 수석 부대표의 노력에 대해서 큰 박수와 갈채를 보냅니다. 이번 타결은 단순히 하나의 법률안 타결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원안고수를 고집하며 국회, 특히 야당을 압박했던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마침내 여야 합의로 끝낼 수 있도록 기다려준 점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불통과 독선의 늪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번 타결로 새누리당은 청와대 거수기 노릇에서 벗어나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여당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야당은 무조건 반대나 단성 정거 등 부패 정치를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국회의 권위와 입법권을 지켜냈습니다. 이 또한 더할 나위 없이 멋지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 협상 타결로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여와 야 모두 윈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와 타협의 상생 정치고 우리 정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치, 성숙한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진통 끝에 마련한 국회 선진화법이 안착하는 계기가 되었고 명실상부 선진국회로 진입하는 의미심장한 분기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청와대나 정부가 감나라 콩나라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경우는 여야 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신속히 철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정부조직법 타결의 상생정치 정신을 살리는 길이고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대통령 스스로 강조했던 국민중심 행정의 첫 걸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후퇴하거나 말이 바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공약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해서 대선 공약 실천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미 39개 민생 법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야 공통 민생 공약 실천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야당 대표와 약속한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즉각 가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야정 협의체가 어렵다면 여야 정책협의체를 오늘이라도 당장 가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인복지 향상, 중증질환 지원, 영유아 무상보육, 학교폭력 문제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확정으로 다시 불거진 검찰개혁도 더 이상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고조되고 있는 북핵위기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도 시급합니다. 여야 정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민생 회복과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기춘 원내대표의 네, 마침내 정부조직법을 완전히 합의했습니다. 정부조직법의 합의 타결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습니다만 포기하지 않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협상이 지연된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권능과 그리고 야당 역할, 입법권 무시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협상 중에 유신 시대식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과 야당을 몰아세우고 여당을 불러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여야 합의 결과를 뒤집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내대표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돼서 의사결정이 그야말로 신속하게 되는 반면에 새누리당은 다단계 의사결정 구조로 협상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 매일 인내하고 매일 양보하고 또 매일 결단하며 기다려왔었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인내하고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독선과 독주로 일방 통행식으로 몰아붙이는 정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번 타결이 민족 합의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덧붙여서 SO무가 미래부의 이가 되었지만 방송의 공정성을 지배하는 어떠한 그런 기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회에서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처단할 것입니다. 또 방송 공정성과 그 독립성을 유린한 상징적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MBC 김재철 사장의 이 비리와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그리고 사장직 사퇴를 재차 촉구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정원의 조직적 인터넷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원장 정치 개입 지시 그 내부 자료가 우리 당 진섬위원회에 의해서 입수됐습니다. 국정원장이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며 정치 개입을 독려해온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한없이 추락했습니다. 어제 여야 합의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쟁점 중 하나가 되었던 것이 바로 국정원 국정조사였습니다. 국정원의 이런 불법적이고도 반민주적인 행태를 뿌리고 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배수진을 치고 임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우리 당의 주장이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국정원 직원 선거 개입과 비호 행위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우리 당이 국정조사에서 국정원장의 부당한 정치 개입 사실도 끝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서른 비상대책 위원회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부 조직법이 타결이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시점에서 돌이켜볼 때 지난 3월 초에 여야 대표 간에 원내대표 간에 합의했던 내용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본인이 먹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차이 때문에 보름 동안이나 국정을 공정시켰느냐, 왜 그랬느냐? 청와대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반성해야 됩니다. 국회가 할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귀중한 경험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참고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임기 초에 다소간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국정 운영에 여야 간 합의 사안에 대해서는 존중하며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존중하는 그 정신이 없이는 국정 운영이 원만하게 안 된다는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부 조직이 타결되었다고 또 국방장관과 기재부 장관을 임명 감행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또 뻔합니다. 장기간 공백이 국정 공백이 또 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귀중한 경험을 교훈 삼아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장관에 대해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사퇴를 시키고 얼마든지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모셔갈 수 있도록 결단을 하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동철 비상대책위원회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이것은 누구의 말이 아닙니다. 경찰청법 제11조의 문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찰청장 교체는 임기 2년을 규정한 현행 경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본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한 자신과 국민과의 약속도 철저히 파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원칙과 신뢰를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
경찰청장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경찰청장을 교체한 데 대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해명하고 지금이라도 그 내용을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재산이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반 서민 월급쟁이는 꿈도 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3년간 김현장, 율촌 등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재벌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했기 때문입니다. 서민 중소기업의 피눈물을 안겼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재벌의 불공정 행위를 단속해서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의 이 이해를 대변하는데 평생을 보낸 한만수 내정자가 재벌 대기업을 어떻게 단속한다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한만수 내정자의 아들이 자신이 근무했었던 김현장에서 현재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아버지는 재벌 대기업을 단속하고 아들은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방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의 대국민 약속과 전혀 동떨어진 그리고 서민 중소기업의 재벌 대기업 이익을 전혀 지킬 수 없는 한만수 내정자의 진영을 지금이라도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병호 비상대책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병호 의원입니다. 비대위원으로 임명이 돼서 모두 발언을 한 지간 2달 됐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거의 매일같이 대통령을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습니다. 대통령을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언제쯤이나 우리 야당 지도부 회의에서 대통령을 칭찬하면서 회의를 시작할까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이 타결이 됐습니다. 이제는 민생공약 조기 실천이 시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정부조직법 협상이 47일 만에 타결이 됐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회에 맡겼으면 진작에 타결이 됐을 텐데 청와대의 개입 때문에 많이 늦어졌습니다. 정치를 실종시키는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의 고유 업무는 국회에 맡겨야 합니다. 정부조직법 때문에 민생 현안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에 다시 촉구합니다. 여야 공통의 민생복지 공약부터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집권에 실패했지만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서 대선 공약 실천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대선 공약 실천 여야정 협의체가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 국회부터는 반드시 여야 공통의 복지 공약과 경제 민주화 공약을 통과시킬 것을 국민께 약속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 말 뒤집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 공약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주겠다는 기초노령연금이 영구상의가 됐습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전액 국가가 보장한다고 해놓고 껍데기를 만들었습니다. 무상보육 국고지원율을 높이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밤 10시까지 무료로 하겠다고 해놓고 유료로 한답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선 때 약속한 민생공약을 뒤집다니 그 뻔뻔함에 기가 막힙니다.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민들 멘붕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 뒤통수를 때려도 되는 것입니까? 믿음과 신뢰, 원칙의 정치인이라던 박근혜 후보는 어디로 갔습니까? 대통령 박근혜와 대선 후보 박근혜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까? 박근혜 정부의 공약 후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선거 때는 다 해줄 것처럼 사탕 발림을 해놓고 당선되면 안면을 몰수하는 구태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민생공약을 실천할 것입니다.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하는 장관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한만수 씨, 기재부 장관 내정자 전호석 씨 지명을 처리하고 국방부 장관 내정자 김병관 내정자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만수 씨, 전호석 씨는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해온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그대로 임명되면 공정한 시장 경제는 불가능합니다. 한국 경제는 재벌공화국을 벗어나기가 힘들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한만수 씨는, 내정자 한만수 씨는 김현장과 율촌 등 대형 로펌 소속이었습니다. 대기업편에서 공정위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대리해온 삼성 등 기업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런 재벌의 대변자가 재벌의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중소기업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시장 질서를 규율할 수 있겠습니까? 한만수 씨가 공정위 수장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입니다. 전호석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호석 씨도 재벌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공정한 시장 경제와는 거리가 먼 재벌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전호석 씨는 수시로 입장이 바뀌는 소신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KDI, 무역연구원 등 부임하는 곳마다 납치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직원들에게도 최악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리더십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4건의 비리백과점인 김병관 후보자도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됩니다. 부동산 투기, 무기업체 재직 등 개인과 가족의 비리가 워낙 다양해서 장관직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박 대통령은 전호석 내정자, 한만수 내정자, 김병관 내정자의 지명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홍근 비상대책위원을 받아내겠습니다. 앞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 정부조직법 사태 관련해서 책임과 교훈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에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네 가지를 반드시 지켜줘야 정치가 복원되고 국회가 밥값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진위국가다라는 오만과 독선을 버려야 합니다. 김연아의 여왕의 귀환은 환영하지만 루이 14세의 귀환은 곤란합니다. 둘째, 헌법 정신에 투철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은 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삼권 분립의 대의에 따르는 것입니다. 셋째, 새누리당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야단맞고 주눅든 여당이 국회에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넷째, 야당을 손톱 밑에 가시가 아니라 신주단지 모시듯 해야 합니다. 여당에게 한 번 말할 것을 야당에게는 10번, 20번 얘기하고 소통해 주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국정이 파행되는 사태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김병관, 현호석, 한만수 이 세 후보는 큰 산불 뒤에 잔불입니다. 잔불 처리를 확실하지 않으면 다시 큰 불로 번질 우려가 높습니다. 정치보궐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세 후보에 대해서는 민심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부정적 의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병관, 현호석 후보에 대한 임명 강행은 낙제점 학생들의 부정입학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20년 이상 대기업, 재벌을 위해 변호해왔던 한만수 후보를 지명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정부조직법 통과에 대승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협조를 한 만큼 이제 잘못된 인사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들어줘야 할 때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이 세 후보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 주십시오. 지명 철회가 이기고 치는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네, 다음은 배재정 비상대책위원장을 듣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오는 4월 24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부산 영도의 경우 김무성 전 대표가 단독 공천을 신청하면서 사실상 후보로 확정돼서 표박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는 지금 민원센터장으로 와 계신 김비호 지역위원장이 있습니다. 야권 연대라는 틀도 영도에 두어야겠지만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영도 재보궐선거는 우리 당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한판입니다. 새누리당은 승리를 장담하지만 지역 언론 평가나 지역 민심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전력 투구한다면 분명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부터 모든 것을 걸고 부산 영도 재선거에 뛰어들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비대위에서도 하루빨리 후보를 결정하고 당력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산 출신 당직자 국회 보좌진 파견은 물론이고 전 국회의원이 선거 비용을 가출에 후원하는 것도 제안합니다. 그런데 부산 영도와 관련해서 어저께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의혹을 제기를 받았는데요. 전 새누리당 당협 부위원장 출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복내산악회의 산행에 김무성 예비 후보를 비롯해서 영도구청장, 소속 공무원, 새누리당 출신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주요 관변단체 등 모두 11대의 버스가 동원돼서 5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한 산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새누리당 소속 회장이 이끄는 산악회가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여기에 김무성 후보를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 구청 공무원과 관변단체 등이 대거 동원된 것은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살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새누리당은 지금 재선거 사유를 제공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전선거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점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를 비롯해서 관련 기관들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사법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그리고 집 나간 탕평이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실시한 112명의 인선 결과를 집계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명 중 1명꼴에 해당하는 57명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고시를 패스한 전문 관료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영남권이 33.9% 가장 많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28.6%입니다. 호남, 충청권은 각각 17명, 강원 7명, 제주 1명 등입니다. 대학별로는 성시경 인사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육사 출신도 6명이나 됩니다. 평소 지역 안배에 기반한 대통합 탕평 인사를 강조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후원했지만 이렇게 호남을 훌대한 대통령도 없습니다.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최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의 지명 배경과 관련해서 선산이 군산에 있어서 지역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누리꾼들의 비아냥을 산 바 있습니다. 첫 여성 대통령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9.8%에 그쳤습니다. 장관도 여성은 단 2명입니다.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모든 것을 갈아엎는 박 대통령의 민낯이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